여러분들 중 혹시 수면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수면장애, 즉 불면증을 앓는 대부분은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해주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전 세계의 20명 남짓 보고된 치명적 불면증에 걸리게 된다면 어떠한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병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법조차 나오지 않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된다면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죽기 전까지 잠에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깨어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치명적 불면증에 걸리게 된 리카르도라는 남성이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잠에 들지 못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붕괴 현상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섬뜩합니다. 리카르도 시아지안 2013년 그의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올라온 영상들은 문신 도안들을 스케치하는 평범한 영상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타투 아티스트로서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남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그의 채널엔 이전에 올라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상 하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앓고 있는 치명적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고 잠을 못 잔 탓인 횡설수설하는 리카르도의 말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는 현재 4개월째 잠에 전혀 들지 못하고 있으며 가벼운 불면증 현상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때는 2015년 리카르도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새 직장을 갖게 되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직장을 옮길 당시에 그는 요도염이라는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특성상 의료보험이 없으면 간단한 치료에도 엄청난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 요도염이라는 게 간단한 주사 한 방으로 치료되지만 값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리카르도는 결국 자신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상사는 급한 대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항생제를 건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항생제를 먹고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부터 리카르도는 심각한 부작용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비정상적인 심장박동과 손가락의 꺾임 현상, 그리고 척추에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들로 꼽을 수 있는데 리카르도는 이 부작용들을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해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한 리카르도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을 계속해서 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은 피곤함을 느끼지만 결코 잠에 들 수 없는 치명적인 불면 증상 또한 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잠에 들 수 없게 된 리카르도는 결국 의사를 찾아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물들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하였음에도 리카르도는 2시간 남짓한 수면만을 취할 수 있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악몽을 꾸게 되는 탓에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When the time is about to drift, it's nothing but a snap, and this will add more pain around my spinal deep inside and all over my back. 영상에서 리카르도는 자신이 잠에 빠지려 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들이닥친다고 설명해 주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이 같은 불면증으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잠에 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자신의 몸과 정신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과 같은 병을 앓을 수도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실험체로 사용해달라는 말까지 남기는데 그 말에는 리카르도의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 상세 정보란에 적힌 리카르도의 연락처를 보면 말입니다. 저는 사실 리카르도의 영상을 보기 전까진 치명적 불면증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치명적 불면증이란 병명을 검색해보니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즉 변형 단백질의 일종인 프리온의 변형 중 오류가 생겨 발생하는 이 병은 대를 걸쳐 발병하는 유전병이라 적혀 있었는데 리카르도의 경우에는 가족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병을 앓았던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는 영상의 후반부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리카르도의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잠에 빠지기 직전 상태가 되면 그의 척추에는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와 잠을 깨웠으며 이와 같이 잠에 들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자 피부에 죽은 각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려왔으며 두 발로 걷기 힘든 상태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문제들로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에 대한 내성과 더불어 그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업로드한 음모이론에 관한 영상을 재생해보면 자연재해 혹은 최근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은 특정 단체 또는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영상의 내용 자체는 누구나 한 번쯤 충분히 의심은 해봤을 내용이긴 하지만 리카르도의 어휘력이 굉장히 어눌해졌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전 영상들 속 그의 어휘력과 비교해볼 때 그의 어휘력,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리카르도는 자신이 잠에 빠지려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영상에선 리카르도가 잠에 빠지려 하다 이내 무엇인가에 놀라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의 말에 따르면 그의 몸이 잠에 빠지려 할 때마다 척추엔 엄청난 고통이 순간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자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불면증의 원인을 찾은 것 같다 밝히는데 몇몇 시청자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요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그가 먹었던 항생제 이것이 그에게 치명적 불면증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 받았던 그 항생제의 이름은 시프로플록사신이라고 밝힙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에 따르면 이 약은 힘줄 파열 위험, 발작, 환각, 심장박동 변화, 다발 신경병증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카르도가 겪은 대부분의 증상들이 이에 포함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약을 먹었던 적이 있기에 상당히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6년 11월 그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게 되면 그는 삶에 대한 의욕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는 너무나도 슬픈 장면처럼 보여졌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은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 또한 너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 노력한 결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줄기세포 전문병원과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환자들 중 한 명이 리카르도와 유사한 증세를 보였던 적이 있으며 성공적으로 치료했기에 리카르도 역시 고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카르도는 인터넷을 통해 모금 활동 또한 펼치게 되지만 그의 다음 영상들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는 목표한 모금액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업로드한 영상의 제목은 신이 뭔데 제목에서부터 그의 절망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영상 에이즈에 관한 사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재생해보면 에이즈는 마약상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질병이라 주장하는데 이쯤에는 그의 정신상태 역시 완전히 망가져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끝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더 이상 영상들이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뤘던 이야기들 중 대부분은 조작된 영상처럼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만큼은 리카르도가 모두 조작한 영상이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정말로 이러한 고통을 겪다 끝내 사망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치명적 불면증은 100%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며 리카르도가 언급한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에는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은 나열되어 있지 않았는데 리카르도의 가족 중 이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이 항생제를 먹고 나서부터 불면증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리카르도 약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작용인 것일까요? 시프로플록사신을 포함한 여러 항생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입니다. 환자들은 과연 그들이 처방받은 항생제들에 어떠한 부작용들이 숨어 있는지는 알고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는 부디 리카르도가 겪은 악몽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